이번에는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곧바로. 제가 이제 이따 오후에는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것 빼놓고는. 그러니까 촬영을 못해요. 힘들어서. 아주 축 처져서. 보통 제가 12시 내지 1시까지는 하니까.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촬영을 그나마 조금 자고 나왔기 때문에 쌩쌩하니까. 자,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조문 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니까 조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조문만 보고 머리에 쏙쏙 머리에 튀어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 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그랬죠? 이란 5행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고요. 외워야 됩니다. 채권 취소권은 1년, 5년 제척기간이 있다. 이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딱딱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함을 알고 법률 행위를 안 때. 그 행위를 하는 거를 사회행위라고 그러고, 해야함을 안다는 거, 안다는 거, 사회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한다. 그래서 상대자는 채권자 취소권이 다 나왔잖아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 채권자하고 수익자하고와 상대방이다. 채무자는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재산을 돌려놔요. 아까 사회행위를 했잖아요. 내가 채무자한테, 상대방한테 간단해. 항상 3자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인간이 지 둘이 짜고 재산을 빼돌린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 재산을 채무자한테 돌려놔야 내가 이 채무자한테 돈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재산만 갖다 놓는 거지. 이것도 자꾸 처음에 공부할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수익자한테 채무자한테 재산을 갖다 놓을 뿐이지 잠시 갖다 놓는 거야. 갖다 놓으면은 또 채무자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법원에서는 이걸 팔아먹는 걸 전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는 채권자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난 뒤로는 진짜 이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해요. 어떤 권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한테 재산이 다시 돌아와 있어. 누구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채권자가 집행재산이 되는 거야. 어려운 말로는 책임재산이라고 그래요. 일반재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 성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돼요. 원상회복이 등기를 말소시킨다. 자, 부동산으로 접근합니다. 항상 이 민법은 그래야 편해요. 말소시키는 거 간단하잖아요. 채무자가 수익자한테 등기를 넘겨버렸어.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를 말소시키면 저절로 채무자한테 복귀가 되죠. 그럼 채무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집행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는 취소 플러스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원상회복이 좀 어렵죠. 그냥 말소등기예요. 말소등기. 그래서 말소등기 하는 게 목적이에요. 취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채권자 취소권으로만 되어 있지만 초심자들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그 채권자가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고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장을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여기서는 본안 요건이 있고 소송 요건이 있어요. 여기는 2차까지 제가 같이 준비하니까 이거 1차 할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이거. 근데 2차까지 준비를 어쨌든 2년 그 기한을 두고 하니까 소송 요건은 피고 상대방이가 피대기 피고 요건이나 대상 요건이나 기간 이런 거는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본안 요건이 있어요. 자, 소송 요건, 본안 요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법원이 있어요. 법원. 일단 우리가 무슨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엊그제도 저는 소장 때문에 일주일도 안 됩니다. 제가 남부 그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할 일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해. 그러면 그 밑에 쭉 그 민원다이에서 그 직원들이 그럽니다. 딱 보고 이거는 요건이 안 맞으면은 돌려보냅니다. 형편없으면은 그걸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를 들면은 채권자 취소권인데 내가 수익자한테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한테 했어. 그럼 피고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거 해봤자 뭐해? 상대방이 없는데. 이거는 가져가세요. 거기서 왜 가져가란 말도 안 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 법원 직원들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피고가 달라졌을 때, 대상이 달라졌을 때,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기간을, 피대기각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피고, 그 다음에 대상, 기간 준수, 아까 했던 1년, 5년이 넘어갔을 때, 이럴 때는 각하 요건이고, 법원 문턱을 못 넘어가는 거, 각하. 법원 문턱을 넘었으면 판사가 판단하잖아요. 판단해서 그거를 기각을 하느냐 인용이 날 때는 이거를 본안 요건이라고 그래요. 보행사기, 보행사기 이렇게 옵니다. 피보존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사회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져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2차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1차 때부터 딱 잡아가면 좋습니다. 어쨌건 피보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은 피보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하진 않은데,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이나 전부 피보존 채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내가 채무자한테 원래 내가 채권을 갖고 있어야죠. 돈을 꿔준 게 있어야지. 그렇죠? 꿔준 게 있어야지 내가 제3 채무자한테 뭐라 하든, 수익자한테 뭐라 하든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이 피보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만 되고, 소유등 채권 안 된다고 한 거고, 피보존 채권 성립 유의기는 사회행위 이전에 먼저 성립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실, 그 다음에 사회행위 이전이 아니라 그러면은 기초되는 법률관계 성립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개연성이 현실화돼야 된다. 기계실.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특히 이것도 아까도 몇 째였지만 이렇게 아는 거 갖고 시험 절대 합격 못 합니다. 90%가 뭐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것도 어려운데 10%밖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에서 90% 나오니까 판례 쫙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회행위 나옵니다. 요건 중에 아까 얘기했죠. 피보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사회행위 있어야 되고 사회의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사기를 차고 하려고 했는데 사회행위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피보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존 채권에 이행기는 필요 없다. 이거는 변제기가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 쳤는데 무슨 중간에서 그 이행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즉시 해야지. 그럴 우려가 있으면, 우려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행위. 사회행위란 말은 그 사기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분행위는 안 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돼요. 법률 행위. 그래서 이거 또 쳐야 되겠네요. 하나 쳐야 돼. 빠진 거.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도 통정 허위 표시는 그때 지나왔지만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도 법률 행위니까.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으로 된 것도 통정 허위 표시인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주 쉽고 나오는데 이해만 하면 쉬워요. 간단히 말해 사회 행위라고 판단한 거에는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인데,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 누구누구 이렇게 계약하는 거. 근데 그게 무효인 걸로 판단이 되는 거는 나중에 판단이 된 거지. 무효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통정 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는 반드시 사회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 사실심 변조 종결시까지 계속돼야 되고, 지금 전화가 왔는데 아마 진행이 되겠죠. 해보면 안 끊어지더라고요. 쭉 하고, 채권 취소권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건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재산이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재산 말만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를 초과했어. 채무를 초과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1억을 꽂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 1억이 있어야 돼. 그 사람 재산 1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다른 데다 더 팔아 넘겨가지고 채무가 2억이 돼버렸어. 그럼 내가 그 돈을 못 받잖아. 채무 초과, 유일한 재산 처분, 그 다음에 통모가 사회행위니까. 통모, 통정, 다 무효의 행위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행위 하는 거는 이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법무사 시험은 뭐다? 결과론적으로 판례다. 90%가. 근데 판례는 뭐다? 조문이나 기본서를 이해 못하면 판례를 못해요. 미시하겠지만 수험생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판례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에 절대 합격 못해요. 제가 떨어졌던 거를 반면교사로 삼는 거.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합격을 할 거니까 내년에 6월에 1차, 그 다음에 내년에 2차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요.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의사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사회의사는 뭐예요? 채무자의 악의. 그렇죠. 채무자도 알고 전득자도 알아야 돼. 알고 지들이. 그러니까 통모죠. 사기치는 거니까. 그러게 필요하다. 의사가. 그래서 그를 채권자가 해야 할 거를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를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꿔버렸어. 돈으로 바꿔버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고. 자, 이 증명 책임이 꽤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간단히 얘기합니다.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하고 수익자의 사회의사이죠. 내가 채무자하고 수익자하고 둘이 짰잖아요.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 너가 지금 알았잖아 한 거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피보전 채권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하고 제3채무자하고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민법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는 항상 3명이 나와요. 3명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야. A, B, C가 나와. 둘이면 간단하죠.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 물권법에도 좀 어려운 게 명의신탁인데 계약 명의신탁이냐 제3자 명의신탁이냐 이거 나오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저는 이제 약간 감으로 아니까 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2차 시험에는 명의신탁이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어쨌건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니까 결론은 입증 책임은 수익자가 한다. 나중에는요 시험에 가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버리는 겁니다. 입증 책임은 채권자하고 수익자가 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채권자하고 수익자니까 니들이 입증해.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런가는 알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나오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딱 2가지라고 그랬죠. 취소하고 원상회복하고. 둘이 사회행위를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넘겨주는 행위, 그를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말소시키고,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다? 채권자하고 수익자하고 한다. 그 다음에 취소 대상은 누구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 대상은 원래 채권자하고 말 그대로 수익자하고 관계죠. 그러면 뭘 취소를 시킬 거냐 이거죠. 채무자하고 수익자 그 행위를 취소시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나하고 채무자 행위를 취소시키겠어요. 그걸 채무를 받아내야 되는데 없애고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대상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채무자하고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다. 이렇게. 안 어려워요. 이거 쉬운데. 그리고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거 행사는. 그리고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뭐 소송상에 공격 방어로는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자, 중복제소는 허용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권자가 여러 마디 있어요. 이거는 채무자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자리로 딱 들어오는 게 아니야.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중복제소 안 돼.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거를 선생님들은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채권자 대위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은 다 했어요. 그분들이
설명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니까. 근데 사례를 이렇게 못 들더라는 얘기죠. 사례를.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외워야 되니까. 나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한 거를 싹 흡수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이렇게 토해내야 되니까. 다음에 채권자 재판상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했고, 중복제 써도 된다는 거고, 행사의 범위는 뭐죠? 해놔야 되겠네요. 하면서 합니다. 저도 공부를 지금 제가 들지 들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렇죠? 소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의 범위는, 그렇죠. 어떻게 취소를 시킬 것이냐. 내가 돈을, 피보전 채권이 있잖아요. 채무자한테 돈 하는 거. 그 금액하고 이자하고 지연배상까지를 다 피보전 채권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원상회복은 하는 거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가액배상이 있어요. 원물 반환이라는 거는 아까 했잖아요.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은 뭐예요? 채무자가 수익자한테 했던 행위를 등기를 말소시켜버려요. 넘긴 거를. 그거를 원물이라 그래요. 원물은 뭐예요? 부동산을 반환하는 거, 반환받는 거. 그대로. 그런데 부동산 원물 반환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가액을 받아야 되겠죠. 돈을. 그걸 가액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가액 반환에 대한 판례가 또 무지막지합니다. 그렇게 판례가 많다는 것은 분쟁이 많았다는 얘기죠. 돈 받을 때. 그래서 이 가액 배상은 채무자한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한테만 줘야 되냐? 채권자. 왜 그러냐? 이미 팔았고 돈이 없는데 채무자한테 가면 돈 갖고 나르죠. 지금 채무자가 사기를 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돈이 나왔는데 채무자한테 주면 또 나르죠. 그러니까 가액 배상, 돈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곧바로 채권자.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 또. 원물 반환 청구를 하고 순속 판결 확정 뒤에는 다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원물 반환에서 끝났는데 또 돈 달라 그러면 안 되지. 이거 근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있어서 자꾸 하고 잊어먹는 건 있죠.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런데 좀 이해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요. 채무자한테. 아까 원물 반환, 원상회복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왜 이전등기를 채권자한테 이전등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요. 항상 채무자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얘기했죠. 그런데 왜 이전등기를 하느냐? 그렇죠. 진정명의 회복의 등기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권 해서 진명등기 하는 것도 채무자한테 귀속을 시키고 말소시켜도 채무자한테 그대로 남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왜? 어려운 말로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말소등기를 하나 A한테 B로 넘어갔어요. 채무자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B를 말소등기 하나 B에 있는 거를 그냥 A한테 이전등기를 하나 똑같잖아요. 그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자, 또 어마어마한 판례가 있네요. 진짜 이 판례에 치여 죽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조금 더 양이 많아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분쟁이 훨씬 많습니다. 대입권보다.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 채무자 재산으로 회복이 돼요. 무조건 채무자한테 돌려놓는 거예요. 왜?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려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채권자의 집행재산, 책임재산, 일반재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회복을 할 때 채무자는 어떤 권리도 못 갖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채무자는 어떤 권리도 못 해요. 왜? 채무자한테 권리를 주게 되면 또 팔아먹을 것 아니야. 이거를 아주 우리 그 동영상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그전에 잘 몰랐는데 이걸 깨끗이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자, 채무자는 어떤 권리도 못 해요. 소유권도 못 갖고 채권, 쉽게 말해서 관법상의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도 못 가져. 아무것도 못 가져. 채권. 그러니까 잠깐 동안 채무자한테 재산을 돌려놓는다. 그래야 내가 너한테 집행할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손 못 대요. 채무자는 형식적으로만 회복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효력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제가 자꾸 판례 얘기하는데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결론은 뭐냐?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상대적 효력이라는 건 절대적 효력이 아니고 둘만 효력이 있다. 누구하고? 채권자하고 수익자하고만 관계. 끝. 이런 얘기죠. 피고는 뭐다? 채권자, 수익자. 대상은 뭐다? 채무자, 수익자 간에 피대위는 아니지만 그 채무자하고 수익자의 그 사회 행위 그거에 대해서만 서로 효력이 미친다. 되게 쉽잖아요, 이거.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실제로 들어가면 깨알 같은 이 판례가 지금 말씀한 것만 알면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만한 지문을 많이 한 10번 봐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왔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소멸은 1년, 5년. 제척기간이 도가하면은, 일안, 오행. 그렇죠? 법률 행위를 알 때부터 1년, 법률 행위를 할 때부터 5년. 1년, 5년, 일안, 오행.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 취소권은 1년, 5년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제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소기간이라는 거. 출소기간. 상점채, 상속회복 청구권, 점유회복 청구권, 채권자 취소권. 이거는 출소기간이다. 지문에 백발백중 나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1년, 5년이란 거는 취소에만 해당이 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취소 및 원상회복이잖아요. 자,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말소시키든가 이전 등기 하든가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취소할 때만 해당이 된다. 먼저 취소를 시켜놓고 원상회복은 나중에도 된다. 제척기간 1년, 5년은. 이해 가시죠? 그렇죠. 저도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권자 취소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민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원직의 일부하고 기출문제를 싹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 다 전부 섭렵을 했고요. 기본서도 저희 거의 이제 했고, 물론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을 이제는 뭐 수도 없이 읽어야 가지고 눈에 확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객관식 할 때는 눈으로만 보고 주관식은 써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한간에 저도 나이가 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요. 50대 이상이 읽을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떨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비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실력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해야죠. 젊은 애들은 더 많은 체력이 있고 나이를 따져주지 않으니까 더 많이 봐야죠. 우리는 더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잊어먹으면 또 보고, 잊어먹으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콩나물에 물듯이 언젠가는 그 실력이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은 100% 나옵니다. 이건 99도 아닙니다. 그 전에 나와 있는 건 뭐 과실상계 청백에 정도 나오지만 그보다도 훨씬 훨씬 중요한. 그래서 이거를 하루 만에 딱 끝마치고 오전 중에 기분 좋게 제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